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선생님이 그대로 그냥 거기에 답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저기 불교 석조각으로 명의 되셨죠. 네네. 근데 이 석조각은 언제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71년도 경에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죠. 중학교를 아버지가 안 보내주셔서 71년도에 서울에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돈 40원 가지고 무작정 상경을 해서 동신석건이라는 데서 마무리해서 석조각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 근데 처음에 올라오시자마자 그래도 뭐 동신석건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되셨나 보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고향이 충남 보령인데 충남 보령은 석제 고향이에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선배 형들이고 그분들한테 보고 약간의 눈썰미가 있었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올라오면서도 그 전에 국민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 1년을 그 동네에서 석공의 일을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 계기로 서울에 와야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작품을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서울에 안 보내주니까 그때 고립자격한테 돈 40원이 나왔어요. 아, 네. 그걸 가지고 무작정 올라와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우, 15살이면 뭐 아주 정말 어린 나이인데, 아, 용기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석조각 중에서도 네. 불교 석조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석조각 중에서 불교 석조각을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동신석건이라는 데서 나름대로 그때는 일본에 수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수출 일만 하는데 일본의 수출 일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냥 상품으로서 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회의를 느꼈는데 어느 경기도 금곡이라는 거기에 계신 묘적사 스님께서 네네. 저를 찾아오셨어요. 기술이 좋다는 얘기를 소문 들었다고. 네네. 그래서 그 묘적사 스님을 만나 뵙고 십육나한상하고 석가열애부를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계기가 돼서 금곡의 묘적사라는 토굴에 보면 석가부라고 십육나한을 제가 처음 조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이듬해부터 이제 불교 조각의 매력을 느껴서 불교 조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선생님 프로필을 뵈니까 1977년에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금메달 수상하신 걸 보고 묘족사에서 선생님을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된 것도 그때 당시는 우리 나이에 말 그대로 기능 경기대회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금호공고, 성동기계공고 이런 데에 우리 또래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분들이 기능 경기대를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근데 저희 같이 이런 석공예를 직접 조각을 실제 하는 사람은 그래도 기술이 향상돼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간주해서 지방대회를 1차 해가지고 지방대회에서 1등을 하면 전국 기능 경기대를 출전하게 돼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 출전해서 77년도에 부산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금메달을 따게 된 거죠.
아, 네. 아유, 77년 아마 선생님 아마 한 그 19세, 20세 뭐 그렇죠. 이런 정도였겠네요. 네. 아유, 굉장히 일찍 시작하셨고 일찍 이제 그 일을 맡으셨네요. 그럼 묘적사 그 16나한이 첫 번째 이제 선생님 혼자서 하게 된 일인가요? 불교 조각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된 네네네, 예. 그 처음에 이 돌을 다룰 때는 석공이라고들 하고 석수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석공 일을 하시다가 그 말하자면 석조각 내가 작품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그 마음을 굳히시게 된 그런 동기를 부여해 준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당시 동신 사건에 있을 때 홍익대학교 전래진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도 현재 93세신데 생전에 계십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고려대학교 지구본의 그 호랑이상 그 상징물을 크게 조성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남대교 한강대교 옆에 호랑이상을 4마리를 하게 돼 있는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작가 교수들이 이 석재 일을 할 때 조그마한 소품은 혼자 스스로 하시지만 그 대작이 되면 우리 석공 전문가들이 겉돌을 쳐준다 해서 그거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 계기로 해서 우리도 석공의 그 과정만 이렇게 추구할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작가 교수님을 뵙다 보니까 우리도 작품성이 있는 과정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해서 그 교수님 참여하는 데에 기여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그런 계기가 있으셨군요. 지금 들어다 보니까 통일석재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이 통일석재 이 회사를 안정시키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텐데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시작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시작한 거는 사실 이 자리가 45년 됐습니다. 아우, 제가 네. 이 자리에서 30평부터 시작해서 45년 됐는데 이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공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사업가나 기업인이 되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걸 저는 간혹 느낀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능인들은 기능인답게 실제 이 작품만 네. 돈을 생각지 않고 작품만 해야 되는데 어디 인간이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먹고도 살아야 되고 네, 네, 그럼요. 자식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겸비한 네. 작품을 하다 보니까 애로도 많이 있었지요. 아, 네네. 그래도 지금은 뭐 45년 동안 이렇게 다 안정시켜 놓으시고 그 자리 잡은 것 같아서 아주 저 바깥 그 작품들도 다 선생님 작품이시죠? 네네. 예, 대단합니다. 그 이제 선생님께서 여태까지 그 아마 뭐 수백 뭐 정말 수천 점의 작품을 하셨을 텐데 특별히 남는 그런 작품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그 제가 그 전래진 교수님하고 그 연세대학 그 광장에 한글탑이라는 아, 네네, 있죠. 크게 대작을 세웠습니다. 네네. 그게 상당히 기억이 좀 남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아직도 있죠. 예, 네네.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안양에 보면 옛날에 금성사라는 건물이 아, 네. 크게 있었는데 본사 골드스타. 근데 거기 로비에 십장생을 크게 저희들이 참여해서 작업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아, 지금 이제 불교 쪽으로 보면 동해시에 가면 이제 우리 그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은데
그 대순진리교라는 네. 연손이 있습니다. 네네. 대명 콘도 밑에. 네네. 거기에 18.4m 되는 그 미륵불을 저희가 조성을 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 협조가 됐던 건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님 생전에 계실 때, 네. 그때 호암미술관에 네네. 다보탑, 현묘탑 네. 이런 등등 작품들을 네. 그 삼성 이병철 회장님께서 저한테 각별히 도와주셔서 제가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거 다 선생님 작품이시군요. 네, 아유, 몰랐습니다. 이 탑은 저희가 이제 2021년도 4월 달에 7층 석탑인데, 그 포천의 도성사 큰 스님께서 심려를 기해서 이거를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걸려서, 우리 5인이 3개월 걸려서 이 탑을 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 점원식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점원식을 하기 위해서 일본 갓에 저 포를 덮었던 거를 지금 임시 올려놓고 지금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1년 전에 세웠어요. 1년 전에 2000년도 말에 세워드렸는데, 지금 이 용이 9마리입니다. 그래서 구룡 관세음 보살상, 구룡 관세음 보살상이다 해서 이 연꽃 물 속에 구룡을 상징하고 그 위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상태를 구룡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는 데는 저하고 그 직원 한 명하고 해서 2개월 반 동안 조각을 한 거예요. 이 작품은
95년도경에 이 지장보살님이 7m 대형 작품이고, 또 옆에 계신 분은 무덕경 이 조성해서 저희가 이 대원정사 95년도경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원정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발전이 좀 있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부처님 이 위에 모실 때가 상당히 그 위에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많이 발전이 되셔서 얘가 평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좀 여러 가지로 새롭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굉장히 어렵게 큰 스님께서 그 불사를 하신 거예요. 이 크기가 그때 당시 여기에 설치가 상당히 애로가 있었죠. 7m 정도 되면 크레인도 여기 장소가 그때 당시는 좁아서 상당히 힘든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선생님 생각하실 때 작품과 그 상품의 차이는 도대체 뭘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작품이다, 상품이다 이런 과정은 저희가 어느 걸 구상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 나가면 있습니다만 모자상 같은 거는 제가 구상해서 제 작품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따 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 작품들이 모자상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타인의 석주에 의해서 어떤 모형도를 갖다가 요걸 좀 깎아주라. 예를 들면 호랑이 상을 요거가 내 마음에 드니 이거 좀 깎아주라 하다 보면 그건 작품성이 아니고 상품성으로 봐야 되겠죠. 돈을 받고 돈벌이를 위해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원하는 사람이 그 석상이나 어떤 조각상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걸 보니까 참 좋더라. 그러니까 그것처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쪽에서 그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대로 만들어주는 것은 상품이라고 보고, 그 스스로 선생님, 무함쌤 스스로 구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내가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건 작품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그러게 이제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네. 상품에 의한 건. 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 지금 선생님 손을 보니까 손에 굳은 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돌을 만지다가 그렇게 되셨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서울에 와서 보니까 하숙집에 6, 7명씩 한 방에 우리가 우르르 잠을 자다 보니 뭐 발냄새도 나고 참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 게, 청량리에 가면 옛날에 이금택 곤투그라프라고 있었어요. 대한코너. 대한코너. 거기에 체육관을 소개를 해주셔서 저녁에 작업을 끝나면 그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제가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배우고, 새벽에 이제 문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출근하고, 그러다 보니 평생에 석공의 일을 평생 하면서 저녁에는 무예를 제가 평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곤트레서가 아니라 격파, 이 무예 중에서도 모든 과정에 운동에 대한 겨루기나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격파가 있죠. 그 중에 격파가 마지막 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격파를 우리가 무예문화원이라고 체육관을 창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국의 격파대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예문화원에 우리 스승님이 원장님이시고, 숙보인 원장님, 그리고 제가 총괄 부원장인데, 이제 전국의 격파 회원들이 오면 시범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먹이 이렇게 되고, 제가 무예에는 여러 가지
아우, 선생님, 손 좀, 예. 아우. 이게 다 굳은 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격파는 어떤 것까지 격파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개화장을 깨는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개화장. 근데 저는 이 집을 짓는 빨간 벽돌이 냉가벽돌이라고 그래요. 집을 짓는 벽돌을 네. 그 빨간 벽돌을 깹니다. 아, 그러니까 그 실제로 집 짓는 예. 벽돌이요? 그거를 깨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몇 명 안 됩니다. 무서운 분이네요. 몇 장씩 깨세요? 그거는 몇 장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두 네. 장씩 놓고 두 장씩 놓고. 네, 깨는 거예요. 아, 네. 어우, 저는 돌을 만져서 그렇게 되셨나 했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 무예인들은 그 예를 중요시 여기고 예에 대한 효 이런 과정이 굉장히 우리 스승님께서 중요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효 사상이 대단히 많이 있죠. 그래서 파사현정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모든 게 헛된 과정을 먹을 때 정말 우리가 벽돌 한 장 딱 놓고 정말 내 가슴에 모든 걸 다 깨부신다는 마음으로 이 격파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내 가슴에 못된 마음이나 안 좋은 마음들은 다 네. 여기 날려버린다. 네.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다시 새로이 담는다. 예. 이런 마음으로 아유. 우리 스승님의 슬로건입니다. 훌륭하십니다. 파사현정.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파사현정. 파사현정. 예. 아, 네. 나쁜 건 다 네, 파사현정. 버린다. 그 우리 명희님께 그 마지막 그 목표랄까 아니면 무슨 희망사항이랄까 아니면 뭐 마지막 소원이랄까 이런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잘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이 평생에 지금 제가 현재 57년 닭띠 64인데 사실 10년만이라도 남아있는 여생 내가 10년을 더 살지 모르겠으나 현재 입장을 봤을 때는 10년 이상은 내가 작업을 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동안에는 먹고 살기 힘들고 다 이 생사를 하기 힘들다 보니까 돈 버는 일만 하다 보니 작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5월까지만 내가 조금 안정이 회사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회사에 신경 안 쓰고 10여 년 동안 남아있는 여생 내 스스로 내 작품을 생각했던 걸 좀 한 점 한 점 팔지 않고 모아놓고 내가 일생을 끝냈으면 좋겠다. 아. 이게 나의 정말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남 보령 내 고향에다 한옥을 좀 조그맣게 지어놨어요. 아, 이미 지어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내 작품을 한 점 한 점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그게 나한테는 여망이지. 돈 벌고 이런 것도 이제는 지치고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 인생은 인생의 건강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과정을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10여 년이라도 내 작품을 할 수 있는 시간 네. 그것만 내가 가지려고 지금 마감하고 그렇게 하면서 회양을 좀 해야 되는데 네네. 평생을 돈 하다 죽을 것 같아. 네. 잡으러온 사람은. 아니, 살아야 하니까요. 네. 예, 선생님, 마지막 그 선생님의 그 목표가 빠른 시일 안에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